안녕하세요, 박광철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속도를 보면 엄청 빠르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특히 기기 쪽을 보게 되면은요, 핸드폰, 노트북, PDA, 거기다 또 디지털 카메라까지 온통 또 업그레이드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산 제품들을 이 속속 출시되는 신제품과 비교해보면 디자인은 물론이고요. 거기다 또 성능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가격은 점점 싸지고 이거 조금만 기다렸다가 구입할 거리라는 후회 한 번쯤 해보셨죠? 제품을 구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색다른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현대인들 과연 행복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행하다고 해야 할까요? 자, 디지털 사진과 포토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보정의 기본, 원하는 부분을 정교하게 선택하는 법 알아보자. 먼저 원형 선택 툴을 활용해 컬러링 작업을 하고 마술봉 툴과 컬러 레인지 기능을 활용해 선택 영역 지정하는 법도 알아본다. 포토샵이 사진 편집가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 가장 커다란 이유는 사진 편집에 대한 기능이 막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 편집을 위한 색 보정이나 노출 보정, 그리고 또 사진의 합성,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파워풀한 기능으로 아주 가득 차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겠죠. 자, 오늘 이미지 보정을 위한 선택 영역 지정 강의를 맡아주실 임기욱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미지 보정을 위해서요, 내가 보정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선택 영역을 지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하고 지정한 선택 영역에 간단하게 이미지 보정 작업까지 하는 내용들을 알아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디지털 이미지 보정을 위한 아주 중요한 원칙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실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 보정을 위한 선택 어느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포토샵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 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원형 선택 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되는 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형 선택 툴을 이용해서 원형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정한 선택 영역을 색다른 효과를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그 효과 가지고 만들 거,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 그걸 한번 보면서 어떻게 원형 선택 툴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자세히 이제 말씀해 주시죠. 예. 자, 비포 이미지를 보면 이게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포토샵으로 불러온 원본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효과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애프터 사진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원형 선택 툴을 이용해서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선택 영역을 뒤집은 후에 그 뒤집은 선택 영역에 간단하게 라디얼 블러 필터 효과를 적용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제 같은 사진이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이런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선택 툴을 알아야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택 툴 그 영역을 갖다가 바꾸거나 그런 걸 알아야겠고, 효과를 줄 알아야 되겠고, 그 정도만 알면은 이제 쉽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예. 자, 그럼 지금 화면처럼 이제 실습 예제 파일을 불러오시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다루는 툴이 원형 선택 툴이니까 툴박스에서 이 원형 선택 툴, 사각형 선택 툴 바로 아래에 보이는 엘리프티컬 마큐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선택 툴들을 다룰 때는 옵션 팔레트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옵션에 보면은 우리가 처음으로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하는 거니까 New Selection 옵션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주 중요한 옵션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페더 옵션을 볼 수가 있죠.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안티 알리아스도 옵션이 있고 스타일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들을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패더 옵션을 보면 지금 현재는 제가 100픽셀로 설정을 해뒀는데요. 이 패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선택 영역의 가장자리 부분을 자연스럽게 번지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연출을 할 때 사용하는 옵션인데요. 0일 때는 가장자리가 전혀 번지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이미지의 테두리가 번진 것처럼 효과가 설정이 돼서 아주 색다른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페더를 지정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원형 선택 툴을 딱 선택을 하게 되면 동그란 데가 정확하게 뭐 이제 칼로 오린 듯하게 그렇죠. 이렇게 딱 선택이 되는데 여기서 페더 값을 주게 되면 이제 그 선택 영역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가 그렇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갈수록 사라지는 듯한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를 칼처럼 자르느냐 아니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넓게 잡느냐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작업을 해볼 텐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옵션들은 다 설정을 했으면 페더만 100픽셀로 일단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를 작업 도큐먼트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요.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은 민들레 꽃을 볼 수가 있는데 민들레 꽃만 제가 원형 선택 영역 안쪽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선택 영역이 약간 변화가 있죠. 처음 지정했던 것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패드 옵션에서 100픽셀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선택 영역 테두리 부분을 번지도록 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선택 영역을 우리가 뒤집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선택 영역을 작업할 때는 이 셀렉트 메뉴를 또 많이 활용을 하죠. 자, 그 중에 인버스 메뉴를 볼 수가 있죠. 인버스 메뉴를 보면 이 선택 영역을 뒤집을 때 사용하는 메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선택 영역을 지정할 때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의 단축키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네. 자, 첫 번째 보면은 올이라고 하는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 전체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메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메뉴를 사용할 때는 컨트롤 A 단축키를 눌러도 되고요. 자, 디셀렉트는 선택 영역을 해제할 때, 그래서 단축키는 컨트롤 D, 그 다음에 리셀렉트는 다시 해제한 선택 영역을 다시 복구할 때 쉬프트 컨트롤 D, 그리고 인버스 메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집을 때 그래서 Shift Ctrl I 단축키를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단축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토샵에서 선택 영역을 지정할 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여러 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이제 습관이 붙어가지고 전체 선택할 때, 그리고 특히 이 전체 선택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샵 외에 뭐 워드나 한글이나 일반 프로그램에서도 전체 선택할 때 유용하니까 그렇죠. 아주 편리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이제 선택 영역을 페더 값도 지정해서 이제 그 영역을 잡아봤는데, 이제는 그러면 반전을 시킨다는 거는 선택한 부분의 반대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우리가 선택 영역을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 메뉴를 클릭을 해볼까요? 자, 인버스 메뉴를 클릭을 하고 나니까 처음에 지정했던 민들레꽃 바깥쪽 부분이 바로 선택 영역으로 지정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바깥쪽 선택 영역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디얼 블러 필터 효과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필터란 효과, 사실 이 포토샵의 또 가장 막강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포토샵이 어떻게 보면 인기를 끌게 된 그 또 커다란 이유가 필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필터를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필터는 그러니까 특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이 필터를 넣어서 거름을 걸러내듯이 그런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본 이미지가 있고 필터의 특별한 기능을, 그러니까 필터를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원본 이미지가 색다른 이미지로 변형시켜주는 그런 효과, 그걸 이제 필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용해 보시면서 이런 필터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라디얼 블러, 그러니까 원형으로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효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라디얼 블러 필터 효과를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자, 필터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블러라고 하는 메뉴를 볼 수가 있죠. 자, 블러 메뉴로 가보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블러와 관련된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좀 속도감 있는 그런 효과를 좀 줄 거니까요. 라디얼 블러 필터 메뉴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라디얼 블러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죠. 자, 어마운트는 이 라디얼 블러의 강도를 설정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치를 직접 입력을 하시거나 그리고 슬라이더를 드래그를 하시거나 그리고 블러 메소드를 보시면 이 라디얼 블러의 모양을 설정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핀과 줌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에서는 라디얼 블러의 품질을 설정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블러 센터에서는 이 라디얼 블러가 적용되고자 하는 그 중심점의 위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하는 부분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일단 이 지금 꽃 이미지가 작업 도큐먼트의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중심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블러 메소드는 줌으로 주고 그리고 어마운트는 100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OK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애프터 이미지 봤던 그런 모양대로 이런 속도감 있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뒷배경이 사라지는 네.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사실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제가 볼 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필터를 사용하거나 그런 것들은 기초적인데 어떻게 보면 페더에서 100픽셀을 준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문가와 이 초보자와의 그 차이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럼 이제 원형 선택 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 선택 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포토샵에서 또 이 빼놓을 수가 없는 선택 툴. 바로 마술봉, 그러니까 뭐 요술봉, 매직 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매직 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제 마술봉 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형 선택 툴과 함께 아주 많이 사용되는 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포토샵에 있는 여러 가지 툴 중에서도 이제 마술봉 툴 같은 경우에는 색상 값을 근거로 선택을 할 때 아주 많이 활용이 되는 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이미지를 작업하기 전 이미지와 작업 후의 이미지를 잠깐 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가 바로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처음 찍어서 포토샵으로 불러온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술봉 툴을 이용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철쭉꽃의 꽃봉오리를 선택한 다음에 색상 보정을 간단하게 해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미지에서 어떤 특정의 색상을 선택해서 보정을 하고자 한다면 이 마술봉 툴을 이용해서 원하는 색상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마술봉 툴을 다루는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술봉 툴을 다루기 위해서는 툴박스에 보여지는 이 오른쪽 줄 두 번째에 있는 매직 원드 툴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매직 원드 툴을 선택을 하면 이 옵션 팔레트가 이 마술봉 툴의 옵션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매직 원드 툴만의 독특한 옵션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톨러런스 옵션과 컨티규어스 옵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봉 툴을 다룰 때는 이 두 가지 옵션을 무엇보다도 잘 이해를 하고 다룰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걸 설정을 잘못하게 되면 정말 그 사용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그렇죠. 이거 쓸모없는 툴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개념 한번 잡아주시죠. 예.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톨러런스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톨러런스를 먼저 0으로 제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으로 설정을 하고 나서 이제 작업 도큐먼트 위로 마우스를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 꽃봉오리에 있는 이 자주색 부분을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일부분 아주 조금만 희끗희끗하게 선택 영역이 지정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톨러런스, 즉 한계치를, 허용치를 0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클릭하는 지점에 있는 색상만 선택을 해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앞에서 우리가 단축키 정리했었죠. 선택 영역을 해제할 때는 컨트롤 D라고 하는 단축키를 누른다고 그랬죠. 자, 컨트롤 D 단축키를 눌러보면 선택 영역이 사라졌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톨러런스를 30으로 높여보겠습니다. 30으로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같은 부분을 클릭해보면 자,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 군데에 있는 같은 계통의 색상이 한꺼번에 많이 선택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톨러런스를 제가 30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한계치가, 허용치가 높아져서 여러 곳에 있는 색상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는데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유의를 할 점은 뒤에 보면 컨티규어스라고 하는 옵션이 체크가 안 되어 있죠. 이 컨티규어스 옵션에 체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미지에 있는 색상을 선택할 때 한 곳에 몰려있는 색상만 선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전체 이미지에 있는 30이라고 하는 톨러런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색상을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의 분홍색만 선택하고 싶다. 그럴 땐 컨티규어스 체크를 하고 전체 그림에서 분홍색은 다 나와라. 이럴 때는 컨티규어스 체크를 해제를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도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원형 선택 툴에서도 봤는데, 안티 알리아스드, 이거 포토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왜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포토샵에서 이 선택 영역을 지정하거나 이미지 작업을 할 때 이 안티 알리아스트라고 하는 옵션을 참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포토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픽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비트맵 방식의 그래픽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곡선 모양의 테두리 이미지들을 보면 이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각형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테두리가 들쭉날쭉 계단 현상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계단 현상을 어느 정도 부드럽게 처리해서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줄 때 사용하는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곡선 같은 경우, 특히 원형 같은 경우는 그렇죠. 부드럽게 선택을 해라. 예. 탁탁 끊어지게 선택하지 말고 그게 이제
이제 안티알레스트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세련된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지금 이제 핑크색이 이렇게 선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전체 핑크가 선택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톨러런스를 더 높여줘서 다 같이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선택 영역을 내가 이 부분에서 더 추가를 하거나 혹은 내가 이 부분은 빼야겠다, 제거를 하는 방법, 선택된 상태에서 추가 제거하는 방법,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택 영역을 지정할 때는 이렇게 마술봉 툴이나 또는 다른 툴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처음에 지정했던 선택 영역에 더해서 새로운 영역을 더 추가를 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새로운 선택 영역을 추가할 때는 이제 단축키, Shift 키를 누르고 있으면 마우스 포인터 아래쪽에 보면 플러스 표시가 보이죠? 이 마우스 포인터 아래쪽에 보면 플러스 표시가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추가하고 싶은 부분의 색상을 클릭하면 네. 이렇게 선택 영역이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빼고자 할 때는 자, Alt 키를 누르면 되겠죠? 자, 그래서 키보드에 Alt 키를 누르고 있으면 마우스 포인터에 마이너스 표시가 생기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잘못 지정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빼고 싶을 땐 이렇게 클릭하면 해당 부분이 제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Shift는 더하고 그다음에 Alt는 빼준다. 빼주는 거. 그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 포토샵에서 Ctrl, Alt, Shift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럼 계속 한번 보정을 한번 해볼까요? 예, Shift 키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정하려고 하는, 지금 여기에서는 꽃 색깔의 색상을 좀 색다르게 바꿔줄 거니까 Shift 키를 누르고 계속 추가로 지정을 해주면 어느 정도 원하는 색깔들을 추가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꽃 이미지가 선택 영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간단한 보정 방법을 통해서 한번 보정을 해볼게요. 자, 이미지 메뉴로 가보시면 어저스트먼트 메뉴를 보면 여기에 컬러 밸런스라고 하는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메뉴를 클릭하면 이 컬러 밸런스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자, 다음에 이 컬러 밸런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레드를 좀 더 강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 쪽으로 쭉 드래그를 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작업 도큐먼트에서 꽃 이미지의 색상이 좀 더 붉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OK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선택 영역을 지정해서 색상을 바꿔보는 작업을 해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응용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입술 색깔이 조금 붉지 않다 그러면 입술만 그 간단하게. 마술 툴로 선택한 다음 컬러 밸런스에서 레드 값을 올려준다거나 혹은 어느 부분이 파랗지가 않다 그러면 또 파란색으로 보정하거나 상당히 그 색 보정을 하는데 부분 보정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사용할 때 특히 중요한 점은 이런 선택 영역에서 어떤 옵션들을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가, 그 옵션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있고 그 옵션들을 다루는 방법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술봉으로 해서 선택 영역 지정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마술봉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방법이 있죠. 그렇죠. 제가 지금 현재 선택 영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이미지를 앞에서 배운 것처럼 Ctrl D라고 하는 단축키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는 마술봉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셀렉트 메뉴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컬러 레인지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컬러 레인지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마술봉 툴과 매우 유사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색상 값을 근거로 해서 색상 영역을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자, 눌러보면 이렇게 컬러 레인지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잠깐 컬러 레인지 대화 상자에서 말씀을 드리면 셀렉트 항목에서는 이제 어떤 컬러를 선택할 것인지 여기에서 그 옵션을 지정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언, 블루, 마젠타 이렇게 원하는 색상 값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미드톤, 섀도우, 그러니까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을 선택할 것인지 자,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에 대한 옵션을 지정하시고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꽃 이미지를 선택을 할 거니까 한번 레드 또는 마젠타 이 중에서 마젠타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마젠타를 선택하고 이 미리 보기 항목을 보시면 지금 보신 것처럼 셀렉션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택될 이미지의 부분이 화면의 선택 영역으로 지정돼서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은색 부분은 선택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붉은색 부분, 그러니까 꽃봉오리 예. 마젠타와 가까운 값을 갖고 있는 부분만 지금 이제 보이고 그리고 그렇죠. 그 부분이 선택돼서 보이겠군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정도로 지정을 하고 자, OK 버튼을 제가 눌러보죠.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선택한 색상만 지금 선택 영역으로 지정된 걸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럼 선택 영역을 또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추가를 하려면 이렇게 그러니까 컬러 레인지를 이용하면 한꺼번에 많은 영역에 분포하는 색상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죠.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술 봉투를 가지고 더 추가 선택하시면 컬러 레인지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선택을 하고 나머지 선택들은 더 추가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밀한 그런 작업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군요. 오늘 이 선택 툴을 좀 이제 많이 보게 됐는데요. 원형 선택 툴, 사각 선택 툴, 그리고 또 마술봉, 컬러 레인지. 어떤 그래도 선택을 하는 영역은 같지만 어떤 기법이나 그런 데서 차이점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선택 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와 사용법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 포토샵의 툴박스를 보면 이 선택 툴들이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을 보면 사각형, 원형, 그다음에 가로줄, 세로줄,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올가미, 다각형, 그다음에 자석 올가미 이런 툴들이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의 이 선택 툴들은 이 뒤에 있는 마술봉 툴과는 그 사용 방법이나 그리고 그 의미가 좀 다른데요. 앞에서 알아보았던 이 7가지의 선택 툴들은 어떤 선택 영역을 지정할 때 영역이나 면적을 근거로 해서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뒤에서 우리가 알아보았던 이 지금 마술봉 툴 같은 경우에는 색상 값을 근거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방법 자체가 아주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할 때는 마술봉이 유리하고 영역을 기준으로 할 때는 원형이나 사각이나 혹은 올가미가 유리하겠군요.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지 보정을 위한, 그러니까 이미지 보정, 내가 원하는 부분의 보정을 위한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기초가 되는 거니까요. 탄탄하게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카메라엔 딸린 식구들도 많다. 아하, 디지털 카메라 액세서리. 디카 기능에 꼭 필요한 품목에서부터 자칫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품목에 이르기까지 가격도 종류도 천차만별이라는데 후회 없을 액세서리 선택, 그 요령을 알아보자. 지난 시간에는 디지털 카메라 구입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디지털 카메라 액세서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액세서리들에는 삼각대, 필터, 그리고 메모리, 배터리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 메모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카메라에 들어있던 필름들은 디지털 카메라로 오면서 메모리 카드로 변환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메모리 카드들은 각 제조사들마다 이렇게 다른 모양의 메모리 카드들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그 각 제조사마다 디지털 카메라마다 다른 메모리 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용량의 차이가 많은데 200만 화소 디지털 카메라 쓰신다고 하면 64메가를 쓰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 128메가 같은 경우에는 300만 화소 디지털 카메라의 적당한 메모리 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56메가 같은 경우에는 400만 화소 이상의 고급 디지털 카메라 사용자들께서 구입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 메모리 카드는 촬영 습관과 용도에 따라 적당한 용량의 메모리를 구입하는 게 요령. 평상시라면 적은 용량의 메모리로도 충분하겠지만 출사나 여행의 경우 충분한 용량이 필요하다. 용량이 커지면 가격은 당연히 비싸진다.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전지 소모가 강하다는 특성이 있어서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체 제조사에서 제작하는 리튬 이온 전지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다른 모양들, 카메라마다 제각기 다른 전용 전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급속 충전기를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긴 하지만 유지비는 싼 편에 속한다고. 또 오랜 시간 촬영할 경우 추가 배터리 구입도 필수란다. 여러분들이 디카를 구입하실 때 필요한 액세서리로 또 한 가지를 꼽으시는 게 이런 삼각대들입니다. 이렇게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작은 삼각대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이렇게 큰 삼각대들도 있죠. 삼각대의 기본은 카메라를 안정하게 지탱해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겁고 불편하시더라도 크고 튼튼한 그런 삼각대를 고려주시는 것이 하나의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삼각대의 첫째 조건은 무게. 얼마나 무겁고 튼튼한가가 삼각대의 관건이다. 삼각대는 말 그대로 다리가 셋인데 받침다리가 하나인 모노포드가 있단다. 또 미니 삼각대도 눈여겨봐보자. 휴대하기 좋아 인기가 높다나? 디카 구입하실 때 필요한 것이 또 가방이죠.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폰지가 두툼한 또는 패딩이 이렇게 약간 좀 두툼하고 카메라를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이 좋겠고요. 카메라의 크기에 좀 더 큰 다른 액세서리들을 위해서 가방이 조금 큰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매는 가방 또는 어깨를 한쪽으로 매는 가방 등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으니까요. 그것들은 개인적인 취향으로 골라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크로스백, 백팩, 하드케이스, 가방 종류도 다양한데 초보자들에겐 아무래도 크로스백이 좋단다. 휴대하기 좋고 간편하고 또 안전하기 때문이다. 생활방수가 되는지도 따져볼 부분, 물기로부터 카메라를 완벽하게 보호하자. 여기에 조금 더 사치를 부리자면 액세서리의 진수, 카메라 필터를 빼놓을 수 없는데 필수적인 필터로 렌즈를 보호한다는 UV 필터, 이 밖에도 빛의 난반사를 없애주는 필터나 빛의 투과율을 조절하는 필터 등이 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액세서리 구입의 관건은 실효성. 정말 내게 꼭 필요한 품목인지 갖고 있는 다른 품목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한 번 더 따져보고 고민해보자. 명심하자. 효과적으로 또 유용하게 쓸 때 액세서리는 비로소 그 빛을 발휘한다. 지금까지 디지털 카메라 액세서리들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메모리, 그리고 배터리 등은 디지털 카메라의 특성으로 봤을 때 같이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후로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액세서리들은요, 차곡차곡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실 때 나중에 구입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디지털 카메라도 그 주변 액세서리가 중요한 요소라고 느껴지는데요. 임규훈 씨, 이 디지털 카메라 액세서리 때문에 좀 불편한 점 있으셨어요? 예, 저는 이제 출사를 나가서 좀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인데요. 사진을 찍다 보면 이렇게 배터리가 빨리 닿아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빨리 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깝죠. 아, 그렇죠. 이 배터리 문제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메모리가 가다가 보면 더 찍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메모리 문제가 좀 있었는데, 아무튼 이 주변 기기에 대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 예고해 주시죠. 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크기를 변형하고 자르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요. 저희 홈페이지 알고 계시죠? oundika.com입니다. 많이 접속하셔서요. 궁금증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